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대축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휴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 여야가 다시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당초 여야가 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 오는 13일에 하기로 원래는 했었지만 벌써 닷새가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조차 없고 오히려 지금 더 불투명해진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먼저 우리 황 의원께서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그 좀 주된 상황 한번 정리부터 먼저 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굉장히 복잡하고 긴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키로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보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기소권이나 수사권을 주느냐 하는 문제 갖고 유가족 또 유가족도 하고 함께 하고 있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기소권까지 줘야 된다. 아니다. 또 야당에서는 기소권은 몰라도 수사권까지는 받아야 되겠다. 근데 어쨌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되고 이제 상설특검, 특검 문제인데 특검 추천에 있어서 여야가 어떤 식으로 절충을 했냐. 이게 8월 7일 얘기입니다. 8월 7일 날 박영선 대표, 이완구 대표가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을 추천하기로 한다. 즉 특검법에 따른 추천이라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회 7명의 추천위원이 있습니다. 그게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여둘, 야둘 7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박영선 대표 협상을 하고 사인을 11개 항목에 사인을 했죠. 하고 8월 11일 날 의총 가서 떡 내미니까 의총에서 강력하게 반대한 겁니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4시간 20분간에 걸친 경론 끝에 다시 협상하라. 즉 8월 7일 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은 일단 백지화시키고 다시 협상하라. 그래서 결국 최소한 야당이 이 상설특검, 이번 특검이죠. 세월호 특검의 추천권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고 또 여당 입장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 5, 야 5, 대법원 추천 케이스 2, 대한변협 추천 케이스 2에다가 3명이 이른바 유가족, 희생자 유가족 그쪽에서 추천하기로 됐으니 그 정도면 정말 우리가 많이 양보한 것이다. 왜냐하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재판에 자기가 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사법 체계의 대원칙인데 어쨌든 그 피해자 가족들도 3명 대리인으로 3명 참석했으니 우리도 양보할 만큼 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11일부터 다시 협상 나섰습니다만은 오늘 17일이죠. 한 6일 동안. 그래서 당초 8월 7일 날 합의할 때는 8월 13일 날 본회의 열어서 뚱땅뚱땅 처리하고 나머지 좀 90개 본회의에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이. 그런 법안들 일괄 처리하기로 했는데 8월 13일 물론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지금 거의 엿새째 지금 박영선 대표하고 이완구 대표는 서로 간에 통화도 하지 않습니다. 15일 날 경축식 8.15 경축식 거기 만나서도 의례적인 악수만 했지. 그리고 실제 보면 이제 정책의장 간에 양당 정책의장 주호영 의원하고 이쪽 우윤근 의원이 좀 치열하게 물밑 협상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라도 저녁 늦게라도 극적인 타결을 보면은 내일 8월 18일이죠. 보면 본회의 열려서 통과시키고 왜냐하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당장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국정감사 분리국감 이 부분이 지금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거든요. 8월 26일부터 그거 안 되죠. 또 보면은 내일까지 꼭 처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단원고 특별법 이른바 특례법이죠. 단원 3학년 학생들의 대입 지원의 특례법입니다. 이 법안 내일까지 통과 안 시키면은 이번에 고3 단원고 고3 학생들은 특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마지막 뭐랄까 우리 바둑두면 초읽기 한다고 그러죠. 저는 초읽기에서 마지막까지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밑 협상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오후에 지금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협의를 이어간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이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이 재협상이 과연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당 쪽에서는 재협상보다는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절충안을 마련하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재협상을 한다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다시 협상한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 얘기는 재협상이란 말이 자칫 여야 원내대표 간에 그동안 있었던 논의를 완전히 원점으로 돌리는 것 같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협상이라고 했는데 그 표현의 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특검 추천권입니다. 상설 특검법에 의한 여당 2명, 야당 2명 지금 설명하신 그것을 이제 야당 몫으로 해달라는 게 원래 야당의 주장이었어요. 예. 원래 협상될 때는 이제 여야 상설 특검법을 준용하기로 했었는데 그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달라는 게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 여야 원내대표 추인을 못 받고 나와서 다시 주장한 거 아닙니까? 원래 이제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사실 야당이 좀 접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간 얘기입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고 해서 야당에서 수사권을 접었던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재협상의 하나의 명분이 됐던 거죠. 네. 결국은 지금 현재 여당의 입장은 겁니다. 여야 2명, 2명인 거를 야당에 다 추천권을 줄 수는 없다. 그 대신 여당 2명을 하긴 하되 이 유가족이 좀 수용하는, 유가족의 견해가 반영되는, 유가족의 동의가 전제되는 그러한 그 여당 2명 추천을 여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그제 보도에는 그 부분이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 간에 어느 정도의 좀 접점이 좀 찾아지는 것 같았고, 사실 그 교황 방한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주말이 이제 오늘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말이 내일이 네. 월요일이니까 주말을 계기로 해서 뭔가 어떤 접점이 찾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와 또 그런 그 가능하다고 봤는데 지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지금 야당은 지금 얘기가 또 봅니다. 아까 여당을 말씀드렸는데 야당의 얘기는 그럼 모든 것을 야당에게 추천권 주는 것이 특검법상 맞지가 않으니 그렇다면은 현재 2명, 2명 돼 있는 것을 야당 1명인 걸 야당 3명, 여당 1명 이렇게 야당 2명, 여당 2명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당한테 하나를 더 달라. 그럼 이제 여당도 특검법을 준용하는 명분을 찾을 수가 있고 야당은 또 유가족들한테 야당이 모든 추천권을 갖는 건 아니나 야당이 3명을 가지니까 사실상의 야당의 추천권이 있다라는 식으로 접점이 찾아지는 것 같은데 다시 얘기가 예. 지금 여당이 2명, 2명 하되 유가족의 의견을 좀 반영하자면 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여야 정책위장이 만난다고 하니까 또 여야 원내대표들이 좀 접촉이 좀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국회가 내일 모레가 이제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말씀하다시피 지금 국감도 26일부터 원래 하기로 됐었거든요. 국감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지금 뭐 특례법도 마찬가지고 예. 입학 특례.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간에 금년간에 무슨 어느 정도의 절충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만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앞서 이제 그래픽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는데 그 특검 이 추천권을 놓고 네. 지금 여당, 야당 이제 2명씩 그 추천위원을 이제 건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유가족의 뜻을 반영하겠다. 그렇죠. 새누리당 입장은. 입장이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에서는 그걸 좀 명시를 하자. 네. 유가족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든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조금이라도 이제 새정치연합에서는 이제 새누리당에 좀 양보를 바라면서 그걸 뭔가 좀 확고히 좀 확실하게 이걸 좀 명시를 해달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황 의원님? 그러니까 저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양보하는 게 뭐냐니까 법이나 규칙, 그러니까 그 이제 인원 둘하는 건 규칙에 돼 있거든요. 그 법이나 규칙을 갖다 손볼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그 뜻에 맞게 사실상 우리가 다 갖되 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러다 걸 문서화해달라는 거예요. 네. 문서화해서 이것을 들고 가서 유족들한테 내가 동의를 구해오겠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있어서는 대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지금 앞서도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단순히 상설 특검, 이른바 세월호 특검의 추천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뒤에 박영선 대표 체제를 흔드는, 박영 대표를 흔드는 뒤에 장외 인사들은 아니다. 특검 갖고 될 일이 아니다. 특검은 물론이거니와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을 받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더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렇게 보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야당 박영선 대표가 확인해 줘야 될 것은 뭐냐니까 좋다. 우리가 문서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번에 한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갖다 줄 테니까 그렇다면 당신들도 하나 확인해 줄 게 있다. 뭐냐니까 이번에 이걸 우리 양보하면은 그럼 세월호 특검 여당이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하되 야당이 원하는 쪽으로 다 해주겠다. 네. 그 대신 제재 협상 하자는 얘기 없기다. 또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문제 갖고 동티내기 없기다. 이것을 약속해 줘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본인 남북한 간에 우리 협상할 때 보면 셀러미 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를 양보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우리 저 상부에 연락해 봤더니 그거 갖고 안 되겠습니다. 하나 더 내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는 그건 끝없는 네. 반복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담보해 달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속내고 네. 야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저 유족들한테 갖고 만약 유족들이 이거 거부하면 어떡할 겁니까? 유족들이 네. 그거 문서로 써줬는데도 거부하면 그 다음은 어떡할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이 새누리당 필요한 입장에서는 지난 7일 날 여야 원내대표끼리 다 합의를 했는데 사인까지 의총에서 했죠. 예. 이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그게 거부되는 바람에 결국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 뭐 이제 당 대표까지 사실상 겸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이 야당 측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게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특검법에 무조건 집착해서 하다 보면 이 세월호 가족들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입장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사실상 특검이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야당한테 특검을 거의 추천하도록 좀 양어한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부분을 좀 이 야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하더라도 그 특검이 유가족들의 뜻을 다 반영한다는 보장도 없고 네. 또 반대로 여당이 추천을 상당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특검이 전혀 엉뚱하게 진실에 어긋나게 한다는 그러한 담보도 없어요. 결국 뭐냐면은 여야 간의 신뢰의 문제가 좀 깨진 거거든요. 더군다나 또 이게 제도 특검 아닙니까? 이 지금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과거 특검하고 똑같아요. 단지 그것을 제도화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기구 특검하고 다른 건데 이 특검에 대한 불신이에요. 지금 아까 지금 우리 앵커께서 내곡동 사저 때도 사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고 지금 한 10번 정도의 특검이 있었는데 그 특검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했어요. 어떤 사태의 규명이라든지 진실에 다가가는데 좀 미흡했단 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 참사라는 게 워낙 다른 사안하고 다르기 때문에 혹자들 뭐 삼풍백화점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수적인 분계도 얘기합니다만 그때는 이런 논의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었잖아요. 국가적인 논의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특검 때하고 연결돼서 자꾸 특검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결국 유가족들의 어느 정도의 이해나 동의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여당도 지금 그렇다면 여당, 야당 두 명 추천을 그대로 행사하되 특검법에 나와 있는 유가족들이 동의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역시 그 부분도 지금 뭐 이제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인사라는 말씀 쓰셨는데 그게 뭐 장애 인사에 의해서건 뭐 당내 새정치연합 내부에 의해서건 간에 유가족들이 일단 그 부분에 전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수사권의 문제인데 네. 지금 야당은 수사권을 주장할 수 있는 동력은 상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무성 대표가 야당에게 추천권을 주겠다고 얘기할 때 수사권을 접었었어요. 근데 지금 야당 얘기는 김무성 대표의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김무성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이완구 원내대표의 일임한 사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완전히 그 시간을 돌려가지고 여당 대표가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한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수사권을 접은 것이니까 여당 대표가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는 다시 수사권을 주장한다라고 해도 저도 형식 논리상으로는 야당의 명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부분까지 얘기하기에는 여당의 여권의 입장이 워낙 완고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를 재판하면 안 된다. 뭐 저기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른바 자력구제 금지 원칙 자력구제 금지 이런 원칙이죠. 저는 그 말은 전 틀렸다고 보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 얘기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네. 아무튼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특검 추천권 문제를 여야가 그 정도까지 접점이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거 지금 야당은 그럼 그걸 문서에 달라. 수사권 문제 또 여당이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도 야당이 유가족들과 충분히 설득을 해가지고 문서화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야지 계속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며칠 동안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이 돌파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야당도 그런 걸 요구한다면 여당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 정도 선에서 저충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을 또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서로 문서화해주는 그런 좀 대폭적인 타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두 분 다 대타협 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교황 방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황이 이번 방한 기간 내에 계속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우리 정치권이 하지 못한 일을 교황이 하는 셈인데 우리 정치권,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그 말씀 하시니까 지금 예. 우리 사회의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명량과 교황인 것 같아요. 명량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게 영화 문제가 아니라 네. 되게 언론의 그 보도 논점도 뭔가 어떤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구다라고 분석들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예. 결국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갈구하는 게 뭡니까?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문제, 신뢰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그게 영화와 지금 교황의 방안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아주 극적으로 표명되는 것 같아요. 과거 어느 때 교황이 84년도, 89년도 방한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 번 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만 이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이 아주 파격적이에요. 그 파격적이라는 게
보여주기식의 파격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어떤 대개 이제 그 성직자들이 사변적이고 추상적으로 평화와 화해와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아주 경제 모델,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해서도 상당히 직시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대단한 물질주의나 세속화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아까 황 의원도 말씀하고 앵커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뭔가 주말을 통해서 이 여야의 대절충이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교황의 네. 방한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죠. 빡빡하거든요. 예. 근데 참 이례적으로 도착한 공항에서부터 매일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고 이 얘기를 듣고 위로하고 또 오늘 아침에는 그 세월호 유족 가운데 한 분한테 직접 세례까지 예, 줬습니다. 영세를 줬죠. 그럼 뭔가 또 이 우리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좀 그런 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글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대원칙이 이른바 교황께서는 세속 정치에는 개입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황 말씀을 갖고 각 정파에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건 좋으나 교황께서 전하고자 하는 건 화해와 평화예요. 화해와 평화고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이 아마 교황께서도 아마 그쪽 바티칸을 떠나시기 전에 보고를 받으셨겠죠. 아 대한민국이 지금 4월 16일 이후에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어떻게 분열되어 있고 극단적으로 서로 대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교황께서 말씀하시는 화해 평화 이 분열을 봉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것은 과거 교황님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마찬가지고 캐톨릭의 대정신이에요. 평화, 화해, 서로 용서 이런 것이지 이것을 갖고 우리가 뭐 정치권에서 요즘 조금 보니까 이 세월호 당연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이 세월호 그분들이니까 그분들을 갖다가 위로하는 것은 교황께서 정말 잘하시는 거고 근데 그거 갖고 정치권에서 보면 뭐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야당 의원들은 이제 보니까 교황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권이 대폭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교황의 큰 뜻을 갖다가 너무 뭐랄까 그건 이제 세속화시키는 것은 안 좋다고 봐요. 정치화, 세속화하는 것이고 어찌됐든 이 세월호법을 둘러싼 여야가 기존의 지금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면 이 교착 정국이 풀리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내일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 대기하기 바랍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지난 목요일 날 문자 메시지를 날렸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것은 어떻게 그래서 지금 오늘 내다봐야 할까요? 지금 말이죠. 주말 두 분이 5월 8일 날 그러니까 박영선, 이완구 두 대표 5월 8일 동시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원내대표들 100일이 넘었어요. 제로입니다. 법안. 그러면은 뭐랄까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있죠. 그냥 내일 어쨌든 지금 이완구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박영선 대표하고 극적인 타협을 통해서 내일 뭔가 좀 세월호 문제를 갖다 일단 좀 매듭을 짓고 그동안 보면 계류 중인 법안도 좀 정리를 하고 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빨리 또 보면 또 8월 임시국회도 좀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지금 이번에 내일 국회가 안 열리면 가장 지금 초조한 사람 누군 줄 아세요? 5명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 방탄국회 되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끝으로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일 모레면 이제 7월 임시국회가 끝납니다. 그럼 뭔가 내일 그 여야 간에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 오늘 텐데요. 내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나 내일 아침까지 극적인 타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아직도 우리 정치권에 너무 신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너무 일단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법안이 이렇게 하나도 통과 안 된 게 6.4 지방선거가 있었고 730 재보선이 있었죠.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어떤 정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타결하지 않으면은 지금 김영란법도 있고 유병헌법도 있고 정부 조직법도 있고 민생법안 뭐 19개인가 경제 활성화 굉장히 많단 말이죠. 여야가 지금 이 부분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정도에 지금 상당히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게 접점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도에 무슨 뭐 타결점이 보이지 않을까 접점 지점이 좀 생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속보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앞선 뉴스 시간에도 이 중부전선의 이 구타 가혹행위 사건으로 이 남모 상병이 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남모 상병이 이제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후임병 폭행 사건과 관련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남 지사는 아들의 잘못에 대해 피해 입은 병사와 가족에게 사과한다며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자신의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대로 처벌받을 것이라며 아버지로서 자신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윤
윤일병 사망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네. 중부정선 육사단에서 이 후임병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 사과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피해 입은 병사와 가족에게 사과한다며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자신의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대로 처벌을 받을 것이며 아버지로서 자신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말씀 끝내주시죠, 우리 최 교수님. 그래서 어쨌든 아까 교황 말씀 잠깐 좀 드리면 네. 우선 이 막연하게 화해와 평화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화해 평화다 얘기하는데 네. 지금 교황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보다 낮은 자세로 임하라는 거고 그것은 가진 자와 기득권자의 대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교황이 준 메시지는 그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권이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그런 차원은 뭐 본질적인 게 아닌 것 같고 우리 사회 역시 정치를 말하면은 권력을 가진 자들, 경제적으로 말할 땐 보다 많이 가진 자들이 양보할 때 지금 교황의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